내가 잘못 봤나? 저기 도도코 아니야? 아니야! 저기 진짜 도도코가 있다고! 저건 바르벨로스의 도도코 같아! 이거 참 우연이군. 여행자와 페이몬이잖아. 바르벨로스처럼 엄청난 점술사의 입에서 우연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좀 이상해. 농담이 아니야. 정말 우연이거든. 여행자는 세계 밖에서 온 강림자라 운명이 티바티에 묶여있지 않아. 나를 포함한 수많은 점술사들도 네 미래는 예측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이번 우연은 참 절묘하군. 얼마 전에 나는 우연히 기묘한 징조 하나를 엿봤어. 마침 한가하기도 해서 그 징조를 점쳐보고 점괘의 궤적을 따라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심심풀이 겸 소소한 휴가랄까. 그 징조를 쫓는 과정에서 희미한 운명의 실도 몇 가닥 붙잡았어. 실의 주인들 모습도 엿볼 수 있었지. 이 사람들이야. 거봐, 내 말이 맞지? 여행자는 친구가 많으니까 분명 알 거라고 했잖아. 안녕, 반가워. 되게 오랜만이네. 이번에 바르가 점을 칠 때 나도 같이 참여했어. 맞아. 앨리스가 고집 부리지 않았으면 나는 이 이름들을 무시해도 되는 변수로 보고 점술식에서 빼버렸을 테지. 그랬으면 넌 휴가를 못 갔을걸? 게다가 마녀가 예언을 내놓은 이상 그 예언에 얽힌 아이들을 실망시켜선 안 되지. 아이라면 누구나 새로운 선물, 위대한 사명, 그리고 신비한 예언을 기대한다고. 아무튼 절대 빼먹으면 안 돼. 정말 못 말린다니까. 그래도 이런 작은 변수들을 모으면 내 점술식도 어느 정도 다듬을 수 있을 테지. 그래서 여기에 온 거야. 그 사람들을 만나보고 가능하면 간단한 점도 봐주려고. 그런 것까지 자세히 점칠 여유는 없어. 아무튼 언젠가는 올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자리를 펴고 계속 이렇게 기다리려는 거야? 상관없어. 이 도도코는 내 분신일 뿐 나는 따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낭비되진 않아. 맞아. 내가 바르의 도도코에 자동 감지 센서도 달아놨어. 예언 대상이 앞에 오면 바르한테 알림이 가지. 게다가 도도코도 더 신나게 몸을 흔들어서 오는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을 거야. 넌 왜 또 돌아왔어? 팔 좀 치워. 그러다 내 수전반을 떨어뜨리겠어. 그리고 컵 제대로 잡아. 내 원고지에 핫초코 쏟지 말고. 알겠어. 얘들아 잠깐만. 이러면 됐다. 참, 바르. 이 잔은 네 거야. 진짜로 조금밖에 안 달아. 정말이야. 너와 나는 조금 달다의 기준이 전혀 달라.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무튼 바르의 점괘가 나온 후 나는 그 친구들을 불러 모아 아주 성대한 파티를 열 생각이었어. 편지를 전할 방식까지 구상해서 일부러 멋진 새들을 잔뜩 찾아놨지. 상상해봐. 고요한 한밤중에 순백의 거대한 새가 수수께끼의 편지를 물고 찾아오는 거야. 그 편지를 여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지. 하지만 그렇게 하면 운명의 궤적을 어지럽힐 뿐이야. 게다가 이런 사소한 예언을 처리하는 건 아주 번거로워. 그래서 내가 말렸지. 정말 아쉽지만 그래도 파티는 열 수 있어. 적당한 때가 되면 내가 모두를 초대할 거야. 파티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여행자 페이몬, 이 사람들을 데려오는 일은 너희한테 부탁해도 될까? 이것도 운명의 궤적을 어지럽히는 거 아닌가?
이들은 이미 여행자와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니 이론적으로는 운명도 이미 얽혀있는 셈이지. 여행자가 직접 가서 데려오는 정도라면 점술 결과에 큰 영향은 없겠어. 역시 넌 정말 믿음직스럽다니까. 그럼 이 이름 부탁해. 대신 파티 때 케이크랑 제일 가까운 자리를 2개 잡아줄게. 바르? 갑자기 종이는 왜 찢어? 뭐 하려고? 귀 막으려고. 너랑 니콜은 하나는 귀를 울리고 하나는 머리를 울리잖아. 정말이지. 옥타비아가 그립다니까. 안녕하세요. 트리스메기스토스 씨. 어? 이 이름을 정확히 알다니. 우리에게 겹치는 지인이 있나 보군. 콜롬비나 씨가 여길 추천해줬거든요. 참 예측 불가한 아가씨지. 두 사람의 만남은 꽤나 흥미로웠겠어. 아주 흥미로웠죠. 예측 불가라는 평가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처음 뵙겠습니다. 라이오슬리라고 합니다. 그래, 물 아래를 지키는 공작씨. 만나서 반가워. 위대한 마녀 중 한 분이 저를 알고 계시다니 이거 영광이네요. 아니면 트리스메기스토스 씨는 점성술사인 만큼 제 방문을 미리 예견하고 계셨던 건가요? 이미 서로를 아는 이상 쓸모없는 격식은 이만 줄이지. 바르벨로스라고 부르도록. 그럼 저도 편하게 라이오슬리라고 불러주세요. 지금은 공무 시간도 아니고 저도 폰타인 성의 평범한 시민일 뿐이니까요. 마침 오는 길에 막 구운 수정 소라 케이크를 샀어요. 마녀분들은 차를 마시며 담소 나누기를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괜찮다면 받아주시죠. 이건 티타임에서 아주 인기 있는 디저트야. 이곳에 오랫동안 머무르며 많은 이들에게 예언을 전했지만 이렇게 먼저 선물을 받는 건 처음이군. 고마워 라이오슬리 씨. 마녀들과 잘 나눠 먹도록 하지. 다 들었어, 바르? 내 거 꼭 남겨둬? 저번처럼 내가 좀 늦는다고 해서 니콜이 다 가져가게 두면 안 돼. 그래 알겠어. 이번엔 꼭 남겨두지.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군. 새 친구 앞에서 마녀회의 체면을 좀 세우려고 했는데 말이야. 문제될 거 없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활발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맞아. 밝고 긍정적인 성격은 우리 마녀회의 가입 조건 중 하나라고. 그런 조건은 처음 듣는데. 방금 내가 정했어. 마녀회는 세상에 즐거움을 주는 조직이잖아? 그럼 우리부터 밝고 즐거워야지. 개인적으로 전 여러분이 자유롭게 삶을 즐기시는 걸 지지합니다. 물론 법을 어기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요. 그런 전제는 앨리스 앞에선 아무 소용없어. 이런, 그건 좀 난감한데요. 얘들아, 나 아직 여기 있거든. 걱정 마. 아무리 나라도 메로피드 유세 관리자 앞에서까지 소란을 피우진 않아. 게다가 혹시 사고를 쳐도 그 감옥이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감금실보단 넓지 않나? 설마 감금실 하나로 전설의 마녀를 가둘 수 있을 리가요. 앨리스 씨가 기꺼이 벌을 받는 건 신뢰를 중요시하고 겸손한 성품 때문이겠죠. 방금 그거 완전 맞는 말이야. 그만. 라이오슬리 씨, 앨리스를 더 이상 띄우지 말아줘. 기분이 좋아지면 앨리스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맞아! 여행자는 기사단의 명예기사라고. 감금실의 권위를 지킬 의무가 있어. 명예기사가 도망치는 마녀를 막는다. 꽤 흥미로운 장면이겠는데 나도 꼭 구경하게 해줘. 남일이라고 너무 재밌어하는 거 아니야? 근데 네가 이미 여기 와 있을 줄은 몰랐어. 널 찾으러 물 아래까지 내려갈 수고를 덜었네. 말이 나온 김에 슬슬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 라이오슬리 씨, 콜롬비나 양의 소개로 오기도 했고 디저트의 답례도 겸해서 달개시 카드를 한 장 뽑아보는 게 어때? 어쩌면
운명의 산물이 숨어 있을지도 몰라. 그것도 일종의 예언인가요? 그렇다고 할 수 있지. 그렇다면 폰타인 사람으로서 가볍게 대할 수 없죠. 이런 카드에 대해선 잘 모릅니다만 이건 정방향 황제로군. 말을 아끼시는 걸 보니 안 좋은 뜻인가요? 솔직하게 말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야. 이 카드는 변치 않는 리더십과 흔들리지 않는 권위를 상징하지. 만약 이게 미래의 길을 나타낸다면 사실상 이미 목적지에 도달한 거나 다름없어. 하지만 네 운명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며 변화할 거야. 그렇다는 건 변하는 게 사람이 아니라 환경일 수도 있겠군요. 그래, 현재로선 그런 경향이 보이는군. 그렇다면 제 직감에 좀 더 확신을 가져도 되겠네요. 예전에 공무차 노드크라이에 갔다가 식견을 넓힌 뒤로 자연스럽게 그 지역 소식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유난히 밝은 달을 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세계는 지금 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세상 만물은 언제나 변하고 있어. 그러나 거대한 변수가 개입한 뒤에는 우리 모두 미지의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지. 다만 이 카드의 결과만 놓고 보면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어.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넌 거기에 적응하거나 맞서 싸울 힘을 가졌으니까. 그거 참 기쁜 소식이네요. 그때 그 주먹을 괜히 맞은 건 아니었나 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만 상당히 신뢰되는 질문이라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교활하게 굴긴 일부러 우리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지. 이렇게 된 이상 말하기 싫다 해도 들어야겠어. 그럼 신뢰를 무릅쓰고 여쭤보죠. 계속 궁금했어요. 예언은 대체 어떻게 그 실현이 보장되는 거죠? 저를 예로 들자면 저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상태가 이어진다는 점괘가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 예언을 거스르려고 일부러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면 그땐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 좋아, 그걸로 하지. 아직도 그걸 생각하고 있었어? 오, 아니, 잠깐. 잘 됐네. 내가 실력 좋은 폭파 전문가 한 명을 소개해줄 수 있거든. 대신 명예 기사가 그 폭파 전문가의 보호자로 따라다니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사고를 막아줄 거야. 보다시피 예언은 이런 식으로 실현돼. 상당한 파괴력을 지닌 전문가겠군요. 아, 클레 얘기구나. 넌 모르겠지만 클레는 앨리스의 딸이야. 아니, 정확히는 여러 세계의 대모험가, 사악한 대마왕, 옛 몬드의 수호자. 너무 길어. 아무튼 대마왕 앨리스의 가장 사랑스러운 딸이자 명실상부한 불꽃기사 클레지. 역시 원래 계획대로 다 불러 모아서 파티를 열었어야 했어. 그럼 직접 소개시켜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클레가 폰타인에 놀러 왔을 때 새 친구들이랑 티타임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좋은 계획이네요.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저는 좋은 차를 마다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또 시작이시군. 체르겐 날개여, 낮과 밤을 가르거라! 아녀의 환생!
네 지혜를 맞이해라. 거기 잠깐 실례. 아미아의 환상. 어딜 도망가? 잘 가라고. 내 부름을 답하거라. 시작하지. 네 지혜를 맞이해라. 정말 이 카드 뒷면을 복사해 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미안하지만 안 돼. 너무 멋져서 그런데 다시 한 번만 고려해 주시죠. 그래도 안 돼. 알겠습니다. 멋진 카드 뒷면을 얻거나 강력한 카드를 쓰는 데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니 이해해요. 야, 아직 아무 얘기도 못 들었는데 멋대로 판단하면 어떡해? 혹시 다른 일 때문일지도? 맞아. 역시 내 친구다워.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군. 진짜였잖아. 폰타인에서 소규모 카드 모임이 열리고 있다고 들었어. 거기서 한정 카드 세트까지 무료로 나눠준다더라고. 아카데미아에 당장 급한 일도 없어서 바로 달려왔지. 급한 일이 있어도 사이노라면 안 급하게 만들어버렸을 것 같아. 맞아. 겨우 2주 정도 야근하니까 모든 업무가 대충 마무리되더라. 세토스도 도와줬어. 서류 작업에 소질이 있던데 보답으로 카드 세트를 하나 가져다 주기로 약속했지. 그래서 태풍기관 씨, 카드를 뽑을 거야 말 거야? 당연히 뽑아야죠. 방금 이 카드로 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셨죠? 정확히 말하면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해해도 큰 문제는 없어. 그렇군요. 소위 결투왕에 나오는 운명을 건 다음 뽑기 같은 건가요? 그럼 제 턴이군요. 갑니다. 역방향 절제로군. 수메르 아카데미아의 대풍기관인 네가 이걸 뽑은 건 놀랍지 않아. 앨리스한테 몇 번 들은 적이 있지. 그 고지식한 아카데미아에 유머 감각이 뛰어난 대풍기관이 있다는 게 재밌다면서 말이야. 칭찬 감사합니다. 카드는 뽑았는데 이제 뭘 하면 되죠? 역방향 절제나 역방향 기술이 나온 경우엔 우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라고 권하고 싶군. 넌 너무 급해. 금방이라도 운명의 외줄다리 위에서 균형을 잃을 것처럼 움직이지. 제가 너무 무절제하게 카드 게임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세토스와 타이나리도 그런 말을 했었죠. 그래서 관련 일정은 조정해뒀어요. 카드게임 얘기가 아니야. 근무 시간 얘기지. 대풍기관인 네가 전력을 쏟아야 하는 건 7 성인의 소원만이 아니잖아? 카드 게임 외의 일정은 조정의 여지가 전혀 없는데요. 그렇게 짜인 일정이 주는 부담을 넌 늘 혼자서 감당하고 있어. 풍기관 동료들도 있죠. 저희는 늘 함께 짊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결국 다들 너를 의지해. 풍기관뿐만 아니라 아카데미아 학자와 수메르의 민중들까지. 수많은 이들이 너라는 대풍기관을 바라보고 있지. 아무도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진 않아. 아니면 그런 마음을 인식조차 못하는 걸 수도 있지. 다들 네 유머에 시선을 빼앗기고 있으니까. 하지만 넌 매 순간 그 시선들을 느끼고 있어. 아, 너와 함께하는 그 그림자도 네가 짊어진 부담 중 하나고 말이야. 넌 늘 앞장서 걸으며 짐을 하나씩 떠맡아 왔어. 어쩌면 그게 네가 균형을 잃은 이유일 거야. 저에겐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7 성인의 소환도 있고요. 아무래도 쉴 생각은 없는 모양이군. 아직 쉴 때가 아니니까요. 하긴
너 같은 사람은 마음속의 격전이 끝나지 않는 한 죽음에 이르는 날조차도 책임이 끝나는 순간이 아닐 테지. 이 달개시 카드를 받도록 해. 네가 다시 균형을 잡을 이유를 가르쳐 줄지도 모르니. 그때가 되면 네 마음속 전투도 마지막 결전에 다다를 거야. 고마워, 여행자 페이몬. 카드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언 드리자면 이걸 식당에 가져가진 마세요. 에? 그게 무슨 소리야? 잠깐만! 설마! 식당이랑 달개시 카드가 무슨 상관이지? 식당에 달개시 카드를 가져가면 달개시 켜 드셔야 할 테니까요. 차가운 별, 헷갈려. 제 명을 죗값을 치르거라. 무의미한 바람이군. 단지하노라. 별의 가호,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망칠 곳은 없어. 심판의 시간이다. 순순히 항복해. 죗값을 치르거라. 포칼리오, 제 명을 따르세요. 무의미한 바람이군. 단지하노라. 야, 별이여, 강비. 도망칠 곳은 없어. 죗값을 치르거라. 무의미한 바람이군. 포칼리오, 제 명. 판결을 내리겠다. 저기 미즈키랑 바쿠들이야. 바르벨로스랑 벌써 얘기하고 있네. 여행자랑 페이몬? 안 그래도 방금 바르벨로스 씨가 너희 얘기를 해서 혹시 마주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운명이 우리가 만날 장소까지 정해뒀던 것 같네. 그런 셈이지. 심리학 교육영화 준비가 끝나면 나도 돌아다니면서 쉴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그 전에 일부터 끝내야겠지만. 영화로 그런 것도 할 수 있어? 뭔가 대단해 보여. 얼마 전에 떠올린 아이디어야. 예전에 아이사 대중탕을 홍보할 때 폰타인 영화를 참고해서 예능 몇 편을 찍은 적이 있거든. 그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줬어. 다들 영상을 꼼꼼하게 봐주고 거기서 다룬 심리학 지식도 잘 기억하더라. 그래서 아예 심리 질환을 주제로 영화를 찍어볼까 해. 재미있게 보면서 배울 수 있는 형태로 기본적인 심리학 상식을 소개하려고. 기초 상식을 갖추면 사람들이 심리 질환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거야. 실제로 존재하는 병을 없는 것 취급하거나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환자들을 진료할 때도 한결 수월해질지도 몰라. 마음의 병은 형태도 색도 없어서 붙잡기는커녕 그 존재를 인식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이걸 어떻게 영어로 풀어내야 할지 잘 모르겠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평소에 심리질환 관련 논문을 많이 쓰고 있는데도 영화 대본만 쓰면 유독 막히더라. 어쩔 땐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서 대사 몇 줄이나 몇십 초짜리 장면 하나를 다듬는데도
결국 답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 영감이 필요한 걸지도 몰라. 나랑 여행자는 뭔가를 하다가 막히면 잠깐 다른 일을 해. 그러다 보면 영감이 번뜩 하고 떠오를 수도 있거든.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여기 온 거야. 점괘 뽑기랑 전혀 다른 방식의 점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이 마녀분의 달 게시카드가 나에게 색다른 영감을 가져다 줬으면 좋겠어. 영감이라. 아냐도 전에 그랬지. 달개시 카드 한 장 한 장마다 특별한 동화를 쓰고 싶다고. 하지만 쓰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비해 시간은 너무나도. 영감을 찾고 싶다면 카드를 한 장 뽑아봐, 요괴 아가씨. 그 마녀가 완성하지 못한 동화가 네 이야기에 영감을 찾아줄지도 모르니까. 네, 바르벨로스 씨. 근데 제가 아는 점은 대부분 나루카미 다이샤의 방식이고 카드로 보는 건 처음이라서요. 혹시라도 제가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말씀해주세요. 이런 역방향 다리로군. 달은 정방향이든 역방향이든 의미가 비슷해. 회피, 은폐, 자기 기만. 마치 어두운 달빛 아래를 걷는 사람처럼 방향을 잃었지만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지 모르는 상태를 뜻하지. 그러게, 무슨 경고처럼 들리기도 하고 왠지 위험한 느낌이야. 그래도 이 예언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아직 상황이 그렇게까지 위험하진 않다는 뜻이야. 조금만 노력하면 앞을 가리는 안개에서 벗어나 바라던 걸 찾게 될 수도 있어. 회피와 은폐, 그리고 자기 기만인가요? 단순히 카드만 해석하자면 그렇지. 좀 더 쉽게 말하면 지금 너는 눈앞에 있는 답을 피하고 있어. 가까운 걸 두고 일부러 멀리 돌아가고 있지. 그 말은 제 대본을 검토해줄 사람이 사실 가까이에 있다는 뜻인가요? 꼭 대본에만 한정된 얘기는 아니야. 다만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는 너 자신에게 달렸어. 눈앞에 있는 정답을 두고 일부러 멀리 돌아가고 있다.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 정말 자기 기만이었네요. 혹은 저도 모르게 돌아가고 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야외 출판사를 찾아가 보거나 야외 공사에게 대본에 관한 조언을 구할까 고민한 적도 있었지만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것도 무의식적인 회피라고 할 수 있죠. 점을 봐주셔서 감사해요, 바르벨로스 씨. 역시 제게 영감을 찾아주셨네요. 감사할 거 없어. 난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 나는 그저 실의 시작 부분을 네 손에 쥐어줬을 뿐. 운명의 실타래를 정리한 건 너 자신이야. 다만 그 야외 궁사라는 자도 결국은 운명에 묶인 존재. 실이 얽히면 여러모로 번거로워져. 그런 의미에서 네가 그 여자와 거리를 두는 게 꼭 나쁜 선택만은 아니야. 단순히 원고를 보고 조언을 주는 정도라면 그런 운명까지 얽힐 일은 없지 않을까요? 말했다시피 그건 네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렸어. 카드 한 장으로 네 미래의 모든 걸 꿰뚫어 볼 수 있는 건 아니야. 운명에 걸려 넘어지기 전까지 누가 길 위에 걸린 실을 알아챌 수 있겠어. 가끔은 그 꼬마가 한 말처럼 바꿀 수 없고 거스를 수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운명인 거지. 아무튼 요괴 아가씨, 그 영화를 기대하고 있도록 하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은 봄바람에 월월. 야, 별이여 강림하소서. 차가운 악몽아 악몽아 떠나가라. 인상 쓰지 마. 두려워하지 마세요. 별의 가호. 야짱 백짱 부탁해. 이번엔 액수가 크구나. 결국 치고야. 결국 끝치고. 기억이 좀 나, 치치? 죄송해요. 괜찮아, 사과 안 해도 돼. 아직 메모니아군까진 좀 남았으니 조금 더 걸어보자. 그러다 보면 집이 어딘지 떠오를지도 몰라. 저기 봐, 치치야. 옆에 멜리진도 있어. 처음 보는 조합인걸? 여행자 그리고 페이몬. 치치랑 아는 사이세요? 아이, 다행이다. 등방울 항구 근처에서 수사하다가 이 길 잃은 아이를 발견했거든요. 아이 맞죠? 체형을 보니 인간 아이 같은데. 치치는 맞아! 우린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한 친구야. 휴, 잘했어. 치치가 강씨라고 말해버렸으면 멜리진이 깜짝 놀랐을 거야. 친구 맞아요. 이제야 조금 실마리가 보이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막막한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이 아이는 기억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름 말고는 거의 떠올리지 못하더라고요. 치치는 가끔 이래. 참 가여운 아이네요. 원래는 그림자 수사청에 데려가서 보호할 생각이었어요. 가는 길에 기억이 조금이라도 돌아오면 좋고요. 근데 두 분이 치치의 친구시면 혹시 이 아이의 집이 어딘지 아세요? 제가 바로 집으로 데려다 주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요. 알긴 아는데 여기서 엄청 멀어. 엄청 멀어? 치치 설령 따라 멀리 등방울 항구까지 왔어요. 기억이 돌아온 거야? 그 전에는? 그 전에는 백 선생님이 치치 데리고 어디였더라? 어디로 질려 나갔어요. 치치는 약초 캐러 갔다가 그 다음에 유롱항이구나! 이 명탐정 페이몬이 사건의 전말을 간파했어! 백출이 치치를 데리고 유롱항의 진료를 보러 갔는데 치치가 약초를 캐다가 길을 잃었고 선명을 따라 등방울 항구까지 오게 된 거야. 흐흐, 나랑 여행자는 궤도와 명탐정도 봤다고. 이 정도 추리는 식은 죽 먹기지. 오, 확실히 가능성이 있네요. 그럼 전 치치를 유롱항으로 데려다 줄게요. 보호자 성함이 백출이라고 하셨죠? 분명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하마터면 깜빡할 뻔했네. 바르벨로스, 거기 있어? 내 말 들려? 그렇게 크게 안 불러도 돼. 난 계속 여기 있었어. 너희 대화를 끊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을 뿐이야. 경청은
훌륭한 점술사의 덕목이거든. 선령이 이끄는 길도 일종의 운명의 인도라고 볼 수 있지.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 점괘를 보고 가도록 해. 점괘? 얘들아, 잠깐 실례할게. 바르, 그렇게 딱딱하게 굴면 애가 놀라잖아. 나와봐. 잘 보고 배워. 이런 깜짝 선물은 나처럼 이렇게 주는 거야. 꼬마 마녀회 멤버 치치. 나는 네 마녀회 친구인 클레이의 엄마이자 이 세상에서 최고로 대단한 대마녀 앨리스 이모야. 안녕하세요, 앨리스 이모. 예의 바르고 귀여운 아이구나. 자, 이 대마녀가 꼬마 마녀를 위해 멋진 예언 의식을 준비했단다. 예언 의식? 맞아. 앞에 있는 카드를 보렴. 어때? 예쁘지? 마음에 드니? 마음에 들어요. 잘 됐다. 그럼 카드를 한 장 뽑아보렴. 이거 해도 되나요? 그럼 잘 협조해준 보상으로 이 카드는 이제 네 거야. 고맙습니다. 자, 바르. 쉬는 시간은 끝났어? 이제 치치의 카드를 해석해줄 차례야. 어깨 흔들지 마. 보고 있었어. 정방향에 매달린 사람이로군. 이걸 뽑는 사람은 흔치 않아. 그만큼 특별하다는 거야, 치치. 이 카드는 초월과 기다림을 의미해. 세속에서 벗어남을 뜻하기도 하고. 넌 어떤 제한 속에 있지만 거기서 스스로 벗어나려 하진 않는군. 제한... 식량 말인가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해도 틀리진 않아. 미래에 관한 건 그냥 기다리면 돼. 어차피 너에게 가장 충분한 게 시간이니까. 그런데 이상하군. 참 이상해. 자자, 거기까지? 한 번에 너무 많이 말하면 애한테 부담돼. 일단 이 선물부터 천천히 느끼게 해주자. 아이에겐 조금 더 시간을 줄 필요가 있어. 어때, 치치? 이 깜짝 선물이 마음에 드니? 카드 예뻐요. 고맙습니다, 앨리스 이모. 어머, 착해라. 이모 이름을 열심히 기억해줬구나. 이모도 더 얘기하고 싶지만 이제 시간이 다 됐어. 착한 아이는 집에 돌아갈 시간이야. 바르, 혹시 더 할 말 있으면 다음에 꼬마 마녀의 아이들이 모일 때 한 명씩 다 예언해줘. 다들 엄청 좋아할 거야. 내 업무량을 마음대로 늘리지 말아주겠어?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다음에 또 보자. 꼬마 친구 치치, 그리고 함께 해준 증인들. 안녕히 가세요, 앨리스 이모. 그리고 이모의 친구분. 다 끝났나요? 방금 그 두 분의 목소리는 이 인형에서 나온 거예요? 요즘엔 이런 장난감도 있군요. 너무 귀여운데 혹시 어디서 사는 건지. 아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죠. 치치, 우리 이제 백출 선생님한테 가자. 네, 시간이 됐어요. 치치 돌아가야 해요. 다음에 또 봐요, 여행자 페이몬. 카드 선물. 예뻐요. 지령 접수, 지령 수행. 숨을 곳은 없어. 가자. 야! 끝없는 순환. 야! 눈이 깜빡이지 말라고. 하! 나와라,
일어나. 검과 같이 빠른 그림자. 모든 혼란을 베어버리겠다. 가자. 지령 접수. 지령 수행. 끝없는 순환. 숨을 곳은 없어. 눈 깜빡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나의 귀찮은 체질은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 이 교란은 이미 네 운명과 너무 깊이 얽혀버렸어. 비유하자면 네 운명의 나무에서 돋아난 새싹 같은 존재야. 그건 계속해서 네가 햇빛과 비를 흡수하게 도우며 네 운명을 형성하는 일에 관여하고 있지. 섣불리 잘라냈다간 그 상처로 더러운 것이 스며들어 나무 전체를 병들게 할지도 몰라. 꼭 이 체질이 좋은 거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네. 난 이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수를 못 만들고 있다고. 싹이 아니라 오히려 커다란 나무를 칭칭 휘감아서 목 졸라 죽이려는 넝쿨 같아. 만약 정말 그런 거라면 운명의 배척 반응을 따라가서 간단히 잘라낼 수 있겠지만 아쉽게도 이건 그런 종류가 아니야. 자, 잡담은 여기까지. 이제 내가 제대로 된 점술사라는 걸 믿을 수 있겠지. 아까 말한 대로 와서 카드 한 장을 뽑아봐. 네 미래에 대해 몇 가지 조언을 해주지. 그럼 아무거나 한 장 뽑는다. 이거 아니 이걸로. 걱정 마. 네가 뭘 고르든 결국 네 운명으로 정해진 카드를 뽑게 돼 있으니까. 이 점술사 웃는 게 완전 섬뜩해. 꼭 동화책에 나오는 마녀 같아. 그래도 이렇게 실력 있는 점술사의 조언이라면 도움이 될지도 몰라. 신중하게 골라야겠어. 여행자랑 페이몬? 역시 언제나 절묘한 타이밍에 나타나는군. 맞는 말이야. 종잡을 수 없는 운명보다는 눈에 보이는 의뢰가 우리의 행위에 더 직관적인 영향을 주지. 기왕 온 김에 이 아이와 대화를 나눠주지 않겠어? 아무래도 나를 영 못 믿는 눈치라서 말이야. 이렇게 외진 데서 노점을 차린 수상한 점술사를 어떻게 쉽게 믿겠어. 여행자는 이 점술사랑 꽤 친해 보이네. 다행이다. 드디어 믿을 만한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겠어. 여행자 페이몬, 잠깐 이리 와봐. 조금 물어볼 게 있어. 당연히 새로운 칵테일 재료를 찾으러 왔지. 칵테일에 식재료만 넣으려고 하다니. 예전엔 내 생각이 짧았어. 네가 전에 찾았던 재료들도 전부 다 식재료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입에 넣을 수 있는 거면 다 식재료지. 눈 질끈 감고 삼키면 다 들어가잖아. 맞아, 이미 많이 찾았어. 예를 들면 녹슨 나사랑 폐전선, 굳어버린 기름덩어리 같은 거. 폰타인 과학원에서 폰타를 만드는 아저씨가 도와준 덕분에 이렇게 좋은 물건을 많이 찾을 수 있었지? 그 맛있는 탄산음료가 폰타인 과학원에서 만든 거라고 들어서 처음부터 거기 가볼 생각이었거든? 가니까 앙리 아저씨가 새로운 맛 폰타를 몇 병이나 흔쾌히 마시게 해주더라. 앙리 아저씨한텐 술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달콤상큼한 폰타 향만 났어. 딱 믿을 만한 어른 같았지. 여기 오라고 추천해준 것도 앙리 아저씨야. 내 특유의 체질은 과학원의 기술로 분석하기 어려울 것 같다더라고. 근데 최근 폰타인성 근처에 이상한 점집이 하나 생겼는데 다녀온 사람들이
엄청 잘 맞는다고 했대. 점을 보면 원리를 알 수 있을지도 몰라. 원리만 알면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거야.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어. 듣고 보니 일리 있네. 논리도 명확하고. 역시 폰타인 과학원의 연구원다워. 그래서 여기 점집으로 왔는데 오자마자 저 사람이 날 불러 세우더니 내 몸에 이상한 교란이 있다는 거야.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내 체질 문제를 전부 맞춰버렸어. 하지만 폰타인 과학원의 연구 논리를 점술에 그대로 적용할 순 없지. 원리를 안다 해도 그 이후의 일은 결코 쉽지 않아. 앞서 내가 말했듯이 말이야. 신비학은 실체가 있는 톱니나 나사가 아니고 나도 네 운명을 수리해 줄 수는 없어. 결국 아무것도 못 바꾼다는 거네. 그럼 카드를 뽑아봤자 소용없잖아. 꼭 그렇진 않아. 카드를 뽑으면 네 운명에서 빠져있던 작은 톱니바퀴 하나를 찾게 될지도 모르지.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부품이라도 장치에 끼워 넣으면 거대한 시스템 하나를 움직이게 할 수도 있어. 당신 나 속이는 건 아니지? 여행자, 네 생각은 어때? 알았어. 너까지 그렇게 말한다면 한 장 뽑아볼게. 여기 뽑았어. 이 카드는 오, 정말 신기하군. 그 교란이 이렇게 무성하게 자랐다니. 이제는 새싹이 아니라 하나의 튼튼한 가지가 됐어. 정말 놀랍군. 그게 무슨 뜻이야? 설마 내가 앞으로 만드는 술이 점점 더 맛있어진다는 거야? 네 체질만 놓고 보면 확실히 그렇다고 할 수 있지. 게다가 네가 뽑은 카드는 역방향 여사제야. 네가 베일 앞의 겉모습에만 지나치게 집착했다는 뜻이지. 그래서 오랫동안 그 베일을 통과하지 못했던 거고. 칵테일 제조랑은 상관없는 얘기 같은데. 난 이 카드가 어떤 식재료를 찾으면 좋을지 알려줄 줄 알았다고. 달걀식 카드는 그런 건 못해. 적어도 지금은 말이야. 하지만 꼭 칵테일 제조라는 행위를 통해 네 인생의 답을 찾을 필요는 없어. 내 인생의 답은 술주정뱅이 아저씨들을 전부 혼내주고 다시는 술주정 못 부리게 만드는 거야. 행동력은 좋다만 넌 몸은 움직이고 있어도 정작 마음은 계속 그 자리에 멈춰 있어. 아니거든? 난 술 마시는 이상한 아저씨들을 진심으로 제일 싫어해. 특히 그래? 그럼 네가 마음속으로 떠올리고 있는 그자와 직접 얘기해 본 적은 있나? 난 당신? 내가 누굴 떠올렸는지 어떻게 알았어? 난 아무 말도. 그야 점술사니까. 조급한 행동이나 혼란스러운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솔직한 마음으로 그 사람과 대화해 보도록 해. 그게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술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어. 그 사람은 내 말 안 들을 거야. 술만 마시면 아무 말도 안 듣는 걸. 예전엔 그랬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지금은 작은 톱니바퀴 하나를 찾아냈잖아? 톱니가 굴러가기 시작하면 상황도 조금씩 달라질 거야. 이 카드 말이야? 이건 그냥 카드일 뿐이잖아. 물론 아니지. 내가 말한 건 변하기 시작한 네 마음이야. 내 마음은 하나도 안 변했거든? 이제 다시 칵테일 제로 찾으러 갈 거야. 그 점괘 비용은 얼마야? 낼게. 예의 바르기도 하지. 그 녀석보다 훨씬 마음에 든다니까. 돈은 필요 없어. 마녀가 주는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해. 고마워. 나중에 문 들어오면 내가 음료 대접해줄게. 맛있을 거야. 내가 뭔데? 기회가 된다면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군. 너희도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여행자 페이몬.
무슨 일이든 나랑 여행자가 바로 달려가서 도와줄게. 대신 히히 다 도와주고 나면 우리한테도 맛있는 음료 대접해주기야. 응, 나중에 몬드성에 놀러 오면 꼭 제일 맛있는 음료를 대접해줄게. 술은 한 방울도 안 들어간 걸로. 혹시라도 카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생기면 모나라는 꼬마를 찾아가 봐. 너도 그 아이를 알지? 모나 언니? 당연히 알지. 자주 가게에 와서 제일 싼 음료를 시켜 먹거든. 그 언니도 대단한 점술사야? 나에 비하면 한참 멀었다만 달개시 카드를 해석할 줄 모르면 점술사가 아니지. 가서 이렇게 말하도록 해. 위대한 아스트로맨서 바르벨로스 트리스메기스토스님이 시험으로 낸 예언을 가져왔다. 이렇게만 말하면 분명 전력을 다해 해석해 줄 거야. 알겠어. 아스트로맨서 바르벨로스 트리스메기스토스. 엄청 긴 이름이네. 그러고 보면 모나 언니 이름도 진짜 길었던 것 같은데. 아스트로지... 뭐더라? 금방 갈게. 잡았다냐? 반성하라. 날 만만하게 보지 마. 피어라 특집. 반성하라고 주정뱅이. 피어라 특제. 목표 확인. 냥냥. 공수 변비. 금방 갈게. 반성하라고. 그럼 내가 뽑은 건 꽤 괜찮은 카드인 셈이네? 운명은 운명일 뿐 좋고 나쁨 같은 건 없어. 그래도 네가 뽑은 정방향 힘 카드만 놓고 보면 그 의미 중 하나가 네 직업에 잘 어울리긴 하지. 이 카드는 열정, 용기, 자신감, 갈망을 상징해. 또 완전하고 길을 잃지 않는 사랑을 뜻하기도 하지. 어떤 돌발 상황이 닥쳐도 너라면 상황을 주도하고 통제할 수 있을 거야. 너무 축혀 세우지 마. 우리 쪽엔 좋은 점괘가 나오면 점값을 넉넉히 치러야 한다는 규칙이 있어. 자, 여기 돈주머니 올려놓을게. 시간 되면 우리 배에 있는 형제들 점도 한번 봐주지 않겠어? 그런 부탁은 또 처음 들어보는군. 바람과 파도를 타고 오랜 세월 바다를 누비다 보니
다들 마음속에 고민을 한가득 품고 살거든. 내가 대장이긴 하지만 가끔은 나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모처럼 이렇게 실력 있는 점술사를 만났으니 형제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을까 해서. 보스라면 걱정 마. 이번 항해에서도 큰 거래를 몇 건 해서 꽤 벌었으니까. 흥미롭긴 하지만 사양하지. 내 카드 하면 카드가 그리 많지 않아서 말이야. 여행자 페이몬, 진짜 오랜만이네. 너희도 여기 점 보러 왔어? 물론 장사하러 왔지. 누구의 부탁으로 새로운 무역로도 알아보고 말이야. 누구겠어? 당연히 우리 천권성 날이지. 이번엔 또 무슨 생각인지 며칠 전에 갑자기 폰타인에 괜찮은 장사거리가 있다는 거야. 내가 뭐라 할 틈도 없이 상세 계획표를 꺼내더니 거기 적힌 상로대로 움직이라고 하더라고. 이미 사람을 보내서 다 알아봤다나? 마침 급한 일도 없어서 하라는 대로 해봤는데 진짜로 일이 다 술술 풀리는 거 있지? 보름은 걸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일주일 좀 넘어서 다 끝나버렸어. 이왕 온 김에 좀 더 놀다 가자 싶어서 형제들한테도 푹 쉬라고 휴가를 준 상태야. 어제는 드보로 호텔을 통째로 빌려서 다 같이 진탕 마시기도 했지. 지금은 다들 숙소에서 뻗어 있어. 나만 술 깰 겸 바람 쐬러 나온 거야. 근데 얼마 걷지도 않았는데 여기 점술가 양반이 날 불러 세우더니 카드를 한 장 뽑아보라더라고. 여기 이 힘 카드야. 꽤 좋은 카드 같던데. 정방향이면 더 좋은 거겠지? 정방향 힘이라. 뭐랄까? 북두랑 왠지 잘 어울려. 맞아. 그럼 이제 이 카드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를 말해주지. 설마 나쁜 얘기도 있어? 좋고 나쁨 같은 건 없어. 점괘와 직접적인 관련도 없고 그냥 점을 본 뒤에 덧붙이는 추가 멘트 정도라고 생각해. 무력적인 힘이든 내면의 힘이든 너는 확실히 강한 사람이야. 비유하자면 어둠 속 등불 같은 존재지. 너는 어둠을 밀어내고 길 잃은 자에게 길을 밝혀줘. 하지만 명심해. 그 빛에 이끌리는 건 길 잃은 자만이 아니야. 등불의 빛과 열을 탐하는 벌레들도 몰려들지. 등불은 그들까지 따뜻하게 비출 수 있다고 믿고 더 강하게 타오르려 들어. 그래야 비로소 어두워지지 않으니까. 누군가 그 벌레들을 쫓아낼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언젠가 그 등불은 보잘것없는 벌레 때문에 남은 불씨까지 다 태워버리게 될 거야. 글쎄, 그건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나한텐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해주는 친구가 하나 있거든. 가끔은 구석에 숨어있는 벌레를 직접 쫓아내주기도 해. 그건 흔치 않은 인연이군. 말하는 걸 보니 그 친구를 무척 신뢰하는 모양이지. 그 친구도 길을 잃을 타입은 아닌 듯하고. 걔가? 걔가 길을 잃을 정도면 리월의 길 안 잃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걸? 이번에만 해도 그 친구가 방향을 잡아준 거야. 그런 거였군. 하긴 걔가 정말 큰 사업을 벌일 생각이었으면 나를 이렇게 한가하게 뒀을 리가 없지. 히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은광이 북두한테 휴가를 준 거네. 근데 뭐하러 이렇게 빙빙 돌려서 준 거지? 은광이라면 이렇게 대답할 거야. 때로는 돌아가야 하는 길도 있는 법이지. 그래야 비로소 지름길이 보이거든. 나로선 걔의 머릿속을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어. 휴, 어쨌든 내가 무역로를 개척해주길 바라는 이상 나를 곤란하게 만들진 않겠지. 나라는 힘 카드는 그저 앞에서 파도를 가르며 용감히 나아가면 돼.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형제들 상태를 보러 가야겠어. 술도 깨우고 슬슬 출항 준비를 해야지. 여행자 페이몬 그리고 점술사 씨, 다음에 또 보자. 이 카드도 나름 희귀한 물건인데 다른 사람한테 줘도 되려나? 안 되겠지? 보여주는 것 정도는 괜찮을지도. 길 잃은 자를 비추는 빛, 그리고
그 빛을 쫓아온 게 아닌자. 재미있군. 시간 나면 리월에도 한번 가봐야겠어. 쟁더미가 되어라! 야! 하! 야! 무인 황금! 급여 사료! 물러가라! 눈 크게 뜨고 잘 봐! 야! 거민 연비 보인 황금! 쟁더미가 되어라! 받아봐! 순순히 줄 것 급여 사료. 물러가라! 이게 해산을 멸하는 힘이다. 순순히 줄 것